2025년도 하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 이제 1월이 시작됐죠. 이제 서울 부동산이 25년부터 26년까지 지금 한 달인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뭐 거래량이라든지 네. 신고가라든지 뭐 지역이 확산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이게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이 변화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 토어제가 딱 전체 서울과 이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토어제로 묶이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약간의 관망은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기 시작하는 11월, 12월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미 흐름은 있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고 나서 실거래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움직임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려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10월, 11월부터 거래를 이제 하려고 토지 거래 허가 뭐 접수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계약들이 실제적으로는 12월 되어서 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없나 긴가민가 하고 약간 관망하던 연말 연초의 어떤 수요층들이 갑자기 거래량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별로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수요가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지금 뭐 눈깜짝할 새 몇 억이 오르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들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약간 특징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사실 그동안 이제 저는 중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중원 지역, 그러니까 허리를 역할을 감당해주는 약간 중급지들의 시세 움직임이 더 좋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 성북이라든가 관악구라든가 뭐 이제 이런 지역들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그거를 받아가는 지역들의 움직임이 이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연말부터 이제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이나 뭐 도봉구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구로도 진작부터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벌써 신도림 같은 지역들은 많이 매수세가 세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개봉이라든가 이쪽까지 또 다 흘러가는 모양새이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같이 이제 세지기 시작해서 서울의 외곽지까지 번져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예전부터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또 조금 다르게, 경기도의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은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분당이나 과천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용인 수지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제 좀 오르려고, 수원도 그렇고 이제 좀 오르려고, 안양도 그렇고, 안양의 동안구도 그렇고 오르려 하는 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다시 에너지가 세지고 있는,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섞여 있지만 아직은 규제 지역의 에너지가 조금 더 수요가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비규제 지역도 10월 이제 15일 그때 발표되고 난 직후에 반짝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네. 에너지가 강한 지역들은 지금도 보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도 좀 우위권 지역들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더 세게 나오고 있고, 아직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힘이 경기권에서는 강하진 않아요. 흘러가는 중이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양상들이 조금씩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뭐 구리는 굉장히 강하게 반짝했다가 1월 다시 지금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그리고 이제 평촌의 아래 붙어 있는 삼본, 이런 자리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삼본. 네, 삼본 좋습니다. 좋죠. 삼본.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을 받아갈 수 있는, 이제 넓게 보자면 의정부까지도 핵심 지역들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의정부역 확실하거든요. 중심이나 그렇죠. 의정부역이나 밀락역 합성역 쪽 그쪽까지는 뭐 흐름이 나쁜 건 아닌데, 와 이제는 막 좀 더 분위기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라 매물이 없어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도 좀 주요한 지역들, 영통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되게 뜨거운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원도 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규제 지역이죠. 영통 같은 경우는 뭐 수원에서는 굉장히 수요층이 완전 견고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지금 분위기가 다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서울에서는 아니더라도 경기권에서 뭐 생활권이나 이쪽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여기 사야지, 여기보다는 이런 게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용인에서는 그래도 분당 가까이 붙어 있는 용인에서는 그렇죠. 수지가 최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의 에너지가 더 세지고 있고, 뭐 지금 한 1, 2주 사이에는 뭐 수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더 올라갈 환경이었는데 사실 규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연동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야, 지금 그러니까는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동이 2025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도를 살펴보면 이동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핵심지에 밀집돼 있다가 그렇죠. 퍼지고 있고 처음에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규제 지역의 하급지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기로 다시 이제 응집되는 느낌들이 그렇죠. 들고 상급지가 쑥 분당에 올라가니까는 그게 너무 비싸다라니까 그렇죠. 용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동이 좀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막 이런 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엄청 인기가 좋고 지금도 네. 인기가 좋죠. 여전히 인기가 예, 좋죠. 인기가 좋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강남에서도 맞아요. 소형 평수들이 가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약진을 오르고 하고 있어요.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지금 예. 그러니까 강남뿐 아니라 서울에 지금 보면 대다수 이제 어느 정도 그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들은 15억 이상을 넘어가는 곳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갖던 성북구에 지금 뭐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 성북구. 전고점 지금 뚫고 확 올라가 버렸는데 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막 17억 뭐 이제 이런 넘어가게 되는 환경이 되면서 대출에 대한 제한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또 자금에 대한 여건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를 좋은 급지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걸 하려고 하고 싶은데 평수를 갖다 그러면 늘릴 것이냐 차라리 좋은 급지 아니면 좋은 상품성의 우수한 물건을 좀 작은 걸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후자를 택하는 그래서 평수가 좀 작더라도 조금 더 좋은 신축 내지는 대단지 더 좋은 입지 더 상급지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좀 지금 강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평대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물론 마포 같은 경우에 20평대 수요 자체가 워낙 많지만 2025년 시세를 보더라도 20평대가 더 많이 튀어 올랐었던 그런 네.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평수 자체도 지금 20평대 예를 들자면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평이 지금 24억인가 거래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돼버려서 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21평하고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격차가 너무 좁혀져. 그러면 또 30평대가 다시 가격이 움직여질 수는 있는 환경이에요. 물론 이게 대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내 물건이 한 2, 3억이 뛰어 올라서 네. 거기 내가 조금만 자금을 더 보태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급지 이동을 또 고려하시게 되기 때문에 유로 현상들이 계속 좀 번져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가 평수를 선택할까, 그 다음에 입지를 선택할까. 그래서 넓은 평수보다 좋은 입지에 좁은 걸 선택했다. 그런 이제 경향이 그런 더 강해지고 경향이 있는 더 거죠. 강해지고 있고, 그게 네.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또 선호되는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런 네.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뭐 80만 뭐 이렇게 나왔던 게 뭐 40만으로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 많이 해요. 아, 그러면은 인구가 줄었는데 이런 수요를 받쳐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 많은 집들이 있는데 뭐 공급이 없던데 지금 아파트들 지금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수요층이 천년만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상 특히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출산율이 좀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늘은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인구의 감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명확하거든요. 네. 근데 인구가 감소가 될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이 그 수요를 집들이 저 많은 집들이 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지는 도시도 생길 수가 있고 공실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수도권의 집중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지금 이 집중돼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인구가 더 감소한다고 하면 이 도시화되는 그런 구조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본다면 핵심 지역을 잘 선택하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도시들이 쇠퇴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도쿄만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어떤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다 맞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에너지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인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인구만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는 계속 증가 중이에요. 가구 수는 2040년까지 그 이상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집을 필요로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30년까지 30세에 도달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 일자리 얻고 자기 집을 필요로 한 독립하는 세대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즌이라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 몇 년 동안. 그러면 더더군다나 집이 필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수요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20,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집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뭐 임차로 주거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집을 선택해야 되는 환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집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핵심 지역은 오히려 더 몰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입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수요의 어떤 지금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시기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수요가 밀집된다는 거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좀 네. 서울로 진입 가능한 그런 입지들을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 분산시킨다는데 어떡해요?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큰일 네, 났어요. 뭐 우리 지금 우리 다 지방으로 다 이사 가야 돼. 어떡해요 지금 지방으로 가고 집 못 사게 아니, 하고 한 집만 사실, 가져가고 임차로 살라고 하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도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가 네. 대구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이제 주요한 핵심 역할을 해주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대전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리를 역할을 하는 곳들은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를 굉장히 흡수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되게 사실은 될 텐데 그냥 이제 정부가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그 지역 내의 도시화는 좀 더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부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부산이 핵심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부 지역들 부산도 진짜 양극화, 삼극화가 되게 그렇죠. 심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렇죠. 수도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 이제 전국으로 볼 때는 그렇죠. 메인 몰리는 데고 가장 집중되는. 이제 지방에서는 네. 일부 지역들 생존할 때는 그렇죠. 조금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 중심으로 몰릴 수 그렇죠. 있다. 그 더 도시화가 이제. 되는 환경들, 예.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네. 단지 한 10년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본다면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댓글 보니까는 브롬님께서 그저께 라이브에서 유선영 대표님 센트라스 20평대 21억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어제 20평대가 21억 5천에 허가 신청 들어가서 신고가 갱신되었습니다. 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네요. 네. 진짜. 네. 진짜 대단합니다. 강남이 아니라 옛날에서 강남에서 20억이 돌아도 와 비싸다라고 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포가 20억 찍었다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좀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네. 강동에 그라시움하고 뭐 그런 게 20억을 넘을 때 강동에서 20억이 넘는 게 좀 비싸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유, 너무 진짜.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근데 뭐 근데 왜냐하면 네. 우리가 강남 아파트가 그냥 100억 저게 쉽게 뚫고 올라가고 이런 환경들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못하죠. 제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부산의 삼익비치 아파트 제가 200만 조회수 가까이 찍은 200만 조회수. 조회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걔가 제가 욕을 한 몇천 개가 달려가지고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네. 바가지로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욕을 먹었냐? 삼익비치에 제가 대형 평수가 6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고. 뭐, 근데 저는 이제 60억이 넘을 거라고 잘못했어요. 맞아요. 60억 이건 잘못된 수치고 저는 그 이상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렇죠. 거죠. 잘못했어. 너무 예, 작게 잡았어. 너무 작게 잡은 너무 작게 거예요. 잡았어.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부산에서 무슨 60억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강북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성북, 강북 이런 데도 크게 올라가고 센트라스는 있다. 강북이라고 하면 네. 좀 서운할 것 같고 네. 그래도 성동 네. 성동에 지금 네. 요즘 핫한 곳이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센트라스. 센트라스. 맞아요. 예, 네네. 센트라스니까. 왕십리타운. 왕십리타운에 있는 거. 그리고 창동 주공 3단지 소유 중인데 부동산들에서 전화 엄청 옵니다. 이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3단지면 창동 주공 3단지가요. 제가 생각할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동이 이제 상계 주공 단지랑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가 비등비등했는데 상계가 조금 더 먼저 움직이면서 그렇죠. 가격조차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동이 너무 싼데 이랬더니 최근 들어서 또 창동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거기 또 호재가 있고 그쵸, GTX가 GTX. 들어오가고 이러는 그쵸.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격은 음. 우리가 여기보다 더 저렴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죠. 연동되는 그런 환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창동용 3단지도 입지가 괜찮거든요. 좋죠. 세대수도 많고 해가지고 재건축 단지로서 도봉이라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도봉은 안 좋아했는데 도봉도 레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레벨이 높은 데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방금 신고가도 일어나는 게 있고 소형 선호 현상도 입지를 좀 중심으로 뭔가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퍼짐이 있다. 이제 이 2026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 인천 여기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많이 기다리시죠. 2026년도에 과연 이 좀 중소형 아파트 나한테도 기회가 올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기회가 간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네, 당연히 간다 생각하고요. Absolutely. 네. 예. 일단 지금 이제 모든 지역의 현상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도요. 강남이 다 똑같이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반포 지역, 잠원동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사실 그 흐름을 받아가면서 이제 뭐 개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또 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물론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지만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수서의 까치마을이 15평이 지금 15억을 지금 찍었단 말이에요. 평당 1억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수서 까치마을도 정말 가격이 안 오르던 그 맞아요. 까치마을 단지도 그런데요. 특히 작은 평수 정말 안 올랐었던 네, 아파트예요. 소형 평수가 네. 많죠. 네, 예. 소형 평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남인데도 수서인데도 안 오른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는 좀 그동안 가격이 못 갔던 지역 또 평형대가 움직이고 또 뭐 송파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뭐 성북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수지가 지금 핫하다 했는데 수지가 뜨거우면은 또 기흥구가 안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흥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처인구에 좀 괜찮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몰려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상품성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뭐 보면은 야, 교통만 불편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더 좋아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3분 얘기했지만 또 시흥 그리고 안산 이런 지역들도 교통 요건이 좋은데 우리는 왜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시세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찾아가는 수요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주요한 핵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에너지들이 계속 번져가는 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가격이 좀 많이 못 갔던 지역들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보면 거래량이 또 1월부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지금 이제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그쪽이신 분들은 이제 인천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인천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인천 내에 제일 좋은 걸 하셔야 되겠고 적정한 시점 안에 내가 또 더 좋은 급지로 이동을 하실 분들이라도 지금은 인천이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 내에서 이제 수요들이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지역들, 뭐 부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서구라든가 남동구 이런 지역들은 사실 꾸준하게 수요가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또 특히 서구에서 이제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대단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이동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전세는 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막 확실하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전세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수요의 이동이 확실히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인천도 이제는 좀 기회의 시점이 올해는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 일단은 경기 같은 경우도 3번도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시흥까지 간다. 시흥도 가고 안산도 교통 좋으면 간다.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2026년도에 조금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의견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싼 물건이 소진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된 소화력으로 이제 수요들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도 네. 꾸준한 걸 보면은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남동구 맞습니다. 쪽에서 네. 조금 유효한 물건들을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